EAP를 얼마나 다들 들으시나요? 다 들으시나요? EAP라고 하면 다 들을걸요? 그죠? 7.0에 다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음, 네, 일단 이제 간략하게 서론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영국 약대 입학을 위해서는 IELTS 혹은 EAP 둘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해요. 네, 근데 노팅엄 약대 입학 기준으로는 IELTS가 오버롤 7.0에 이치 6.0이 필요하고 만약에 유카스로 타학교 지원 시에는 IELTS가 최대 7.0에 6.5가 필요해요. 근데 EAP를 이제 인정해주는 학교, 노팅엄 자교 지원 시에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 타교에서도 EAP를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팅엄의 경우에 오버롤 70에 이치 60, 이게 만점이 90점인 시험이라서 IELTS에 점 하나 뺀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EAP를 만약에 타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학교라면 최대 오버롤 70에 65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EAP를 좀 인정을 해주지 않고 IELTS 점수만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두 학교 모두, 그러니까 두 점수 모두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 문의를 하셔서 EAP를 받아주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게 받아졌는지 또 중요하고. 음, 지금 추세는 사실은 EAP, 그러니까 학교 자체 테스트를 EA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IELTS를 대체를 하는 건데, 추세는 점점 많은 학교들에서 IELTS를 요구하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각 학교의 EAP 점수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는 IELTS가 꼭 있어야겠다. 왜 이런 것도 있지만 의대에서 좀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의대에서는 IELTS 모든 조치 7.0을 받지 않으면 의사 임용이 안 된다든지 왜 이런 제도가 좀 최근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대도 분명히 나중에 IELTS를 그저 하려면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IELTS가 좀 필요하다. 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꼭 그죠. 영어 점수는 그죠. 영어는 좀 뭐 그죠. 잘 좀 준비를 해놓게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요. EAP를 잘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나요? 네, 맞아요. 네, 일단 EAP라는 시험을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IELTS 대체 시험이라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English for Academic Purpose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이제 IELTS와 굉장히 유사하게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25%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냥 네 가지의 이제 오버롤이랑 이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EAP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저희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각각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 중에 영역별로 잘 친 점수를 뽑아가지고 최종 점수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는 내가 리딩을 더 잘 쳤는데 기말고사 때는 라이팅을 더 잘 쳤으면 중간고사 때 잘 친 점수,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잘 친 점수 이렇게 뽑아서 점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음, ELP 시험이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저희 때부터 리딩 리슨이 AI 채점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걸 카이트 익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영역에서 최대 3시간까지 그 AI가 이제 정확한 그 실력을 진단할 때까지 시험을 치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틀리면 AI가 판단하기에 이 학생은 그것보다 영어 레벨이 낮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 쉬운 문제를 주게 되고 만약에 맞추면 AI가 판단하기에 이 학생은 그것보다 레벨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속에서 AI가 응시자의 정확한 수준을 진단할 때까지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문제의 구성이 달라서 당연히 컨닝은 안 되지만 컨닝도 안 될 뿐더러 이제 응시 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아직 치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끝난 친구들이 짐 싸서 집에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을 칠 때. 그리고 이제 IELTS랑 좀 비교를 했을 때 IELTS는 세개의 장지문이 각각 13, 14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문제 정도로 형식이 정해진 반면에 EAP 시험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치고 또 한 지문에 할당된 문제의 개수가 최대한 하나에서 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게 한 지문에 할당된 문제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지문의 개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읽어야 되는 지문의 개수가 최소한 10개는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10개 이상으로 많고 이게 정확하게 측정될 때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응시를 하면서도 좀 피로하다는 점이 있어요. 컴퓨터를 몇 시간 동안 뚫어지게 봐야 되니까. 그리고 리스닝 시험에서도 IELTS의 경우에는 문제는 주어져 있고 우리가 발문만 듣고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 시험이라면 어, EAP 리스닝의 경우에는 문제도 안 줘요. 그래서 문제를 듣게 하고 최대 2번까지 들을 수 있어요.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듣지 못하면 내가 발문을 들어도 문제를 못 푼다는 생각에 집중을 좀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피로했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겁주는 건 아니지만 EAP를 중간고사 때 통과한 사람이 저 포함해서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파운데이션 그 EAP 수강생들 중에서 약대 지망생들이 제일 이제 요구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두 명밖에 없었어서 네, EAP를 사실 되게 신경을 써서 진짜 미리부터 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영어 점수가 발목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과학 공부 실컷 해놓고 인터뷰도 실컷 통과했는데 영어가 발목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EAP랑 이제 EAP 공부를 그 전까지, 중간고사 전까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EAP를 중간고사 때 유카스 기준까지 모두 통과해가지고 중간고사 이후로는 수업을 빼게 되니까 이게 아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절약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EAP를 중간고사 때 뺨으로써 그 중간에서 기말고사 칠 때까지는 EAP 수업이 없잖아요. 그리고 EAP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을 모두 과학에 좀 올인해가지고 과학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본인이 신경을 써가지고 EAP 수강생이라면 중간고사 때 그냥 꼭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빼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언젠가 끝까지 EAP를 만약에 가져가면 EAP도 사실 재시험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재시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맞출 수도 있지만 그걸 미리 이렇게 빼면은 그 시간을 벌어서 다른 데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EAP를 미리미리 꼭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네, 바랄게요. 예. 영어 부분은 항상 제가 지금 제 학생들한테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영어를 그냥 학원에서 막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좀 영어를 좀 즐겨야 되거든요. 모든 순간에 영어로 좀 얘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많은 질문, 영국에 가서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실 EAP 때문에 좀 떨어지고 1년 쉬었다가 영어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지원하고 이런 케이스는 항상 좀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갈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네, 방금 이제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미리 꾸준히 해온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요. 근데 벼락치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좋아하고 이제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영어라는 게 내가 시험 기간 일주일에 매일 10시간씩 공부하는 것보다 6개월 전부터 하루에 10분, 15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꾸준히 노출되는 거. 그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0텀, 그러니까 3텀으로 가시는 분들은 0텀이나 1텀 초반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되게 여유롭거든요. 그때 좀 약간 놀기 바쁠 수도 있는데 EAP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마냥 놀지 마시고 EAP 공부를 미리미리 꼭 네, 해두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과학 공부량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말고사로 갈수록 훨씬 많아지잖아요. 2배에서 3배 정도예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많은 초기에 이걸 좀 이렇게 통과를 해놓으면 나중에 갈수록 부담도 덜해지고 EAP에 쏟아야 되는 시간도 내가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정인 학생은 EAP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IELTS를 다 맞춰서 가서 EAP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 제가 많은 학생들 지금 지난주에 브라이튼도 하고, 그 다음에 유클란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팅엄도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EAP 영어를 먼저 해놓고 오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선배들이. 아, 근데 7.0을 받고 한국에서 미리 받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 좀 정연아선 좀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태희 학생도 어, 그렇고. 예. 아, 태희 학생은 지금 저는 예. 제가 살짝 외국 영드나 미드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번 보던 미드나 영드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뭐 배우들도 좋아해서 여러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좀 뭐 딕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영어에 익숙해서 한국에서 그 유카스 지원 기준까지 IELTS를 넘겨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EAP가 들어가면 시간표가 생각보다 많이 빡빡해져요. 뒤에 시간표 사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IELTS를 맞춰 오시는 거를 추천을 되게 많이 드리긴 하는데, 만약에 어렵다면 영국 현지에 가셔서 팟캐스트라든지 이렇게 트램이 왔다 갔다 20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태연이도 말하겠지만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보통 집에서 기숙사 방에서도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뭐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뭐 영드 같은 거 솔직히 안 들려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귀가 어느 정도 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영어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 뭐지 세미나를 좀 듣고 있는데 영어 강의 뭐 영어 쪽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사실 한번 영어가 볼게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만약에 EAP 수강생의 경우에 영어를 중간고사 때 EAP 성적을 만들어 놓으면 기말고사까지 그 시간을 벌어서 과학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영어를 만약에 내가 좀 잘하고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의 모든 평가 방식이 에세이 라이팅을 되게 무조건 요구를 하거든요. 과학 과목도 요구를 해요. 아까 랩리포트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로 얘기하자면 랩리포트를 이제 93점을 받았어요. 93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에세이를 어쨌든 공통적으로 쓰는 법칙을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견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에세이를 잘 쓰고 영어를 잘 하게 됨으로써 그게 다른 과목에도 연쇄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과학 개념 공부를 할 때에도 영어를 잘하면 좀 더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영어가 결국엔 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소통을 하는데도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는 항상 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잊지 말고 챙겨서 하셔야 돼요. 네. 예, 예. 잠시만 더 다음 페이지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EAP를 포함한 시간표를 중간고사 전과 후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쳤죠. 이게 EAP 수업이에요. 주에 4시간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오전 수업에 이렇게 있거나 하면 오전에 되게 학교 가기 피곤하잖아요. 1교시가 있으면. 근데 EAP가 없어져서 오전 수업이 뒤로 밀려서 오후에 학교를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오후에 있던 수업이 사라져서 그 시간에 제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고사 이후에는 시간표가 훨씬 더 짧아진 걸 보일 수 있어요. EAP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때 꼭 통과를 하세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